좋아요, 구독! 자, 자세한 스펙을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딥크랩 패턴. 딥크랩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B점은 역시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본 패턴들은 다 지금 A와 C가 되돌림 구조에 있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B점도 되돌림 구조에 있는 패턴들입니다. 자, XA를 잡고 B점을 0.886만큼 되돌렸다. 그쵸? 되돌렸다. 굉장히 깊게 되돌렸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X가 바닥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닥. 얘가 만약에 바닥이었다. 그러면 바닥 확인했네? 상승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상승하나 했는데 상승하지 않고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바닥이었는데 아니었네. 그쵸? 그러면 요런 지점을 깰 때는 강하게 내려오는 거죠. 왜? 여기가 지금 지지할 수 없으면 깨달았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런 매물대 라인을 뚫으려면 강하게 뚫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땐 팡 뚫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패턴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이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바닥을 지지할 줄 알고 들어갔다. 어떤 차트에서. 그런데 뭔가 뚫을 것 같아. 그러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살다가 그런 자리를 만나신다면 제 영상을 혹시 제 방송을 보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서 꼭 저의 이 말이 기억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1.618까지 내려갔다. 여기에서 뭔가 반전을 확인하고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불리쉬한 딥크랩 패턴이 되는 거예요. 불리쉬. 상승 패턴은 불리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딥크랩 상승 패턴. 상승한다. 이렇게 딥크랩 패턴의 상승 패턴의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일단 또 살펴보자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0.886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하면 나비 패턴이랑 겹치니까요. 다소 타이트하게 그 안에서 촘촘히 패턴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딥크랩 패턴은 플러스 5%만 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 5%는 5% 말고 약간 애매한데 5.5%는 안 되나요?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제가 항상 의미를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요. 어떤 또 분들께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이 표 그냥 표 갖다 놓고 요거대로 나오는 거 찾아서 그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뭐 장대하게 해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왜냐면 차트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1.618에 그러면 1.618에 안 멈춰요. 실제 차트에서는. 1.618에서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B점도 0.886에서 딱 멈추면 좋은데 물론 딱 멈추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합니다. 얘가 이 패턴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이 패턴을 판별하는 어떤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의미를 알았다 그래서 또 반드시 상승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패턴을 이렇게 상승을 만약에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말한 이 패턴들이 생겨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얘네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탄생 의미와 지금 이 자리가 매칭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맞는 자리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이런 패턴들을 생각을 해서 차트에 대입을 하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 패턴들이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그러니까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의미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의미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말한 의미 보시면
배 패턴으로 나와서 되돌렸는데 바닥을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지지했는데 다음번에 반등하고 쭉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얘가 꺾였어. 근데 꺾였는데 나 꺾인 걸 확인했다. 좌절과 절망이야 하면서 얘네들 강하게 뚫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서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 플러스 5%가 있다 그래서 5%는 되는데 5.5%, 6%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의미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이라는 거죠. 이런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꽤 유연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D점이 1.618 XA라는 점, 그리고 호흡 레벨,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죠. 2.0 레벨에 위치합니다. 1.618에서 이 다소 멀지 않아요? 그쵸? 다소 멀어요. 실제로 1.618과 2라는 구간은 뭐 본인의 레버리지나 어떤 리스크 감수, 이거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워놨는가에 따라서 물론 이 차이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618과 2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홈 레벨은 일반적인 다음 피보나치 비율인 2.0 XA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BC 프로젝션이죠. 그렇죠? BC 프로젝션은 다소 크랩보다 더 널널하게 가져요. 널널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얘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크랩 패턴은 0.618이라는 얘보다 다소 되돌림이 짧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BC 프로젝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굉장히 한 0.886, 0.9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BC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0으로 늘어납니다. 보통은 이 길이는 신경을 잘 안 써도 되기는 해요. 보통 다 만족을 하거든요. 괜찮게.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에서 1에서 그러니까 A, B는 CD 패턴에서 1.618, A, B는 CD 어떤 패턴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충족해야 한다. 기본은 A, B는 CD 패턴을 이 구조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하모닉 패턴은 이 구조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딥크랩 패턴은 확장 패턴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조금 많다라고 알려진 것은 이제 1.27 AB는 CD가 좀 보편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C점도 마찬가지죠. 0.382에서 0.886. 그럼 0.9는 안 돼요. 0.9 당연히 될 수도 있죠. 뭐가 됐을 때요? 의미가 맞을 때, 의미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A를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아예 딥크랩 패턴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원리죠? 여기를 넘고 상승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꺾이는 거죠. 얘를 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되돌림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구조는요. 이렇게 생긴 확장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가 A보다 크면 그 의미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한 도표를 가지고 크랩 패턴과 딥크랩 패턴을 한번 정확한 스펙을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둘 다 무슨 패턴이죠? 상승 패턴, 그렇죠? 그래서 불리시라는 말이 앞에 쓰입니다. 불리시한 크랩 패턴과 딥크랩 패턴, 언뜻 보면 뭐가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계속 했는데 자, 보면 뭐가 크게 다른가요? 일단 첫 번째, B점이 다르죠. 그렇죠? B점의 위치. 크랩 패턴은 조금 덜 돌리고 딥크랩 패턴은 많이 돌렸다. 왜냐하면 딥하니까. 그쵸? 그렇게 되고요. 불리시한 크랩 패턴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면 딥크랩 패턴은 플러스만 가지고 있다. 왜? 마이너스가 되면 납이랑 겹치니까. 그쵸? 그렇게 되고 당연히 BC 프로젝션은 딥크랩이 더 널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B점의 구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A와 C는 A를 넘으면 안 된다. 그거고 동일하게 1.618이라는 D점을 갖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가장 비슷한 크랩 계열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동일한 D점 그러나 다른 B점이 되는 거죠. 동일한 D점 그러나 다른 B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점의 차이에 따라 얘가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레벨은 상당히 멀어요. 실제로 이걸 차트상에 대입하면 큰 패턴이면 큰 시간 프레임상의 패턴이면 패턴일수록 2.0은 더욱더 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또 계획을 잘 세워봐야 되고 그런 전략은 우리가 또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D점에서 이제 반등을 할 건데 우리가 또 목표가, 최소 이익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AD의 382 동일하게 줍니다. AD의 382 기본적으로 주고요. 타겟 2, 두 번째 이익 목표가는 618로 둡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치이고요.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D점에서 반등을 하면 1차 이익은 뭐 X나 B점, 그렇죠? 1차 이익은 X점이나 B점, 그리고 뭐 그다음 타겟은 C점이나 A점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능하죠? 왜죠? X, A, B, C, D는 각 점마다 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진 점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죠. 아무데나 X점 잡고 A점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서 X, A, B, C, D를 일단 선택해서 선정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방금 그림 봤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센스 있게 본 사람이라면 눈썰미가 있으셨다면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여기를 보시면 1.618이 아니라 1.9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1.618이 아닌 1.90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 뭐지? 크랩 패턴 1.618이랬잖아. 근데 1.901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황금 직사각형의 숨겨진 비율이라는 이름입니다. 뭐죠? 황금 직사각형, 골든 렉탱글. 우리 황금지 알죠?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 1.618이죠. 황금 비율. 영어로 하면 골든 레이시오, 그죠? 그쵸? 여기에서도 황금자가 나옵니다. 황금 비율, 황금 직사각형 이런 게 약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902 어떤 비율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지구 기자라는 이집트 피라미드예요. 우리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한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유적지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수학적인 숫자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도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랑? 피보나치 비율들이랑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맞춰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 건축물을 만들어냈지?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피라미드에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하모닉 이론도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자연이 내려주는 그런 어떤 인생처럼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당연한 어떤 인생과 같은 것이다. 그게 금융시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에 적용되는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나온 이제 수학 비율을 굉장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의 이런 신비한 숫자, 기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1900년대에도 굉장히 많았고, 그 기하학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겐이라는 분이고, 그 후세대들도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수학, 수의 기하학,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기하학 레이쇼라고 되어 있죠. 기하학 비율. 여기에서 보면 다이애그널 오브 골든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든 렉탱글, 황금 직사각형. 여기 뭐다? 다이애그널이죠. 이게 뭐죠? 대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다이아고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각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이제 볼게요. 자, 봅시다.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 그쵸? 직사각형이. 그쵸? 직사각형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때 대각선을 잘랐더니 이 대각선의 비율이 1.90이더라. 그쵸? 너무 신기해. 근데 주가에서도 이 1.902를 사용한 1.902가 유의미한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가의 반등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이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형태죠. 그렇죠? 처음에 X, A, B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하모닉 이론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숫자가 1.902는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이라는 거, 이거는 이 대각선 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선을 봤더니 1.901래.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한번 작용하는지 보자 했더니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에서 1.9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 레벨도 1.90보다는 더 뒤에 2보다도 더 크게 2.0보다도 크게 있고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은 1.90이라는 비율을 또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618 크랩 이외에 1.902를 갖는 크랩과 딥 크랩 패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황금 직사각형에 다시 황금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각선의 비율은 뭐다? 1.90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은 1.902라는 비율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BC 프로젝션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하모닉 이론에서는 자연적인 최대 피보나치 비율을 3.618로 놓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딥 크랩 패턴 같은 경우는 C점을 좀 더 B점도 깊게 되돌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C점에 여유가 있어요. 따라서 크랩 패턴보다는 딥 크랩 패턴에서 좀 더 1.902 패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딥 크랩 패턴은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패턴들이 여기서 나 사경을 헤매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다이버전스에 다이버전스까지 걸릴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딥 크랩 패턴이 나오신다면 항상 1.902라는 숫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크랩 패턴보다 딥 크랩 패턴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라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다들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마라탕이라는 상관없는 그런 마라 주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채굴업체랑 비슷한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는 그런 미국 주식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딥 크랩 패턴을 함께 그려볼 건데요. X, A, B, C, D 패턴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어디가 도대체 딥 크랩 패턴일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셨나요? 이 채널링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보통 채널을 그릴 때는 보통 아랫부분 일단 2개를 먼저 맞추고 그 위를 맞춥니다. 이후에 지금 달라졌으니까
만약에 더 길게 가면 채널을 수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링을 했고요. 이 채널링 안에서 어떻게 딥크랩 패턴이 구현되는가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채널 상단이죠. 여기 채널 하단이에요. 일반적으로 채널링의 관점에서도 볼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했다가 중간 채널 중단을 잠깐 저항 한번 다시 받고 조금 옆으로 가다가 올리면 채널 상단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런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패턴의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X점 잡고 A점 잡았습니다. 채널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B점을 잡고 C점을 잡고 이렇게 D점까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차트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딥크랩 패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약간 갭상하는 느낌으로 힘이 굉장히 좋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